어제 촬영 못한 거 있어서 오늘 다시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배우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졌을 때 배우가 되기로 10년 전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불안했고 아무것도 이뤄낸 게 없다고 느꼈죠. 6년 동안 움직임 단체에서 공연을 했지만 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기를 해야 할까? 이러다 배우도 못하고 그냥 늙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때 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났습니다. 성과와 성장, 팀과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삶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도망이 아니라 저를 넓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은 거 맞아? 필요한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을 버텨보자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얻은 건 망가진 몸과 대신 처음으로 생긴 통장 잔고였습니다. 43살이었고 솔직히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상 먹으면 밥 먹어야지. 저는 사실 저를 되게 잘 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서야 저를 조금 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타인의 생각에 의해서 조금씩은 흔들리지 않았나. 근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이미 예전부터 마음속 깊이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걸 계속 혼자 의심했던 거죠. 아빠는 그래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보물을 알아버렸어. 10년 전에는 나라는 사람은 없고 배우가 되겠다는 의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장에만 가면 항상 작아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제 삶이 있고 강미리가 있고 배우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는 꿈에 인생을 걸지 않아요. 버리지도 않을 거고 붙잡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예요. 배우가 아니어도 괜찮아졌을 때 다시 연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깐느에 왔어요. 근데 저 오늘 거기 무슨 그 깐느 행사, 그 영화 행사하는 데서 사람 없으면 사진 찍고 놀려고 그랬는데 행사가 있네요.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2014년 30 초반의 저는 아직 완전히 홀로 서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29살에서 30살이 되는 순간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고 인생이 갑자기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은 그저 조금 막막한 30이었죠.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작은 도전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보는 것. 그때 저는 배우가 되기 전에 여행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해외 경험은 있었지만
오로지 나를 위해 떠나는 여행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해외로 나가기 전에 저는 먼저 제주도로 먼저 갔어요. 일단 홍콩을 나가기 전에 뭔가 혼자 해외여행은 연습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의 여행을 위해 파워제이가 되어서 동선을 짜고 대중교통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배낭 하나에 최소한의 짐만 넣었습니다. 마치 산티아고 순례자처럼요. 신기하게도 짐이 가벼워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나를 깨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늘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보고, 늘 먹던 음식이 아니라 낯선 음식을 먹어보고, 내 취향이 아닌 것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진짜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나를 깨는 연습이었습니다. 2018년 남프랑스의 니스. 11월이었고 지중해의 햇살은 뜨거웠습니다. 수영복은 없었지만 저는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아마 하지 못했을 일이었겠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행복은 많은 것을 가져야 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애쓰지 않아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걸요. 아쉽다. 하지만 입고 할 수 있는 옷이 있지요. 여행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주에서 한라산행 버스에서 만난 80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은 제 말동무가 되었고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대피소에서 건네주신 오메기 떡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몇 년 후 다시 제주에서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삼겹살에 소주를 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개팅 안 되면 제주 사람 소개해줄게.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행은 이렇게 사람의 온기를 남깁니다. 저는 많은 곳을 찍고 다니는 여행자가 아닙니다. 저에게 여행은 살아보는 거예요. 파리를 걷다가 지치면 숙소에 돌아와 쉬고 마트에서 장을 봐 요리를 하고 그 도시의 공기와 땅을 느끼며 천천히 걷습니다. 이번 아니면 다시 올 일 없어. 이런 마음 대신에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 그렇게 여백을 남기며 여행을 합니다. 모든 여행이 좋았지만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은 시드니 마르보라 비치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공항에 가기 전 친구가 빌려준 수영복을 입고 해수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누웠어요. 습하지 않은 공기, 살결을 스치는 바람, 푹신한 모래.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 정말 살아있구나.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평온함은 지금까지도 제 인생의 큰 축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셀카를 찍는 거랑 후면 카메라로 나를 찍는 거랑 얼굴이 다르게 나와요. 후면 카메라로 찍었을 때가 타인이 나를 보는 모습이고요. 셀카로 찍는 나의 모습과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모습이 동일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더 이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카메라를 많이 찍으면서 느낀 게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되게 어색하다. 내가 그래서 진짜 이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참 나를 마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내 자존감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영화 얼굴을 봤습니다. 외모를 노골적으로 평가하는 그 영화를 보며 저 역시 대체 얼마나 못생겼길래 저럴까 하는 호기심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편했습니다. 저는 못생겼다는 말을 몹시 싫어합니다. 누군가 제게 그런 말을 하면 깊은 상처를 받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주 예쁜 사람도 못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타격이 있을까? 아니면 본인이 예쁜 걸 아니까 그냥 웃어 넘길까? 반대로 누가 봐도 아름다운데 정작 본인은 스스로를 추하다고 믿는 이들도 있죠. 우리는 왜 이토록 외모라는 기준에 갇혀 살까요? 객관적으로 저는 전형적인 미인은 아니에요. 가족들은 저를 어릴 때 못생겼는데 귀엽다라고 많이 놀렸거든요. 보통 못생긴 아이들에게 건네는 위로가 귀엽다 아니던가요? 사춘기 때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만큼 괴로웠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된 후 깨달았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연출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만의 독보적인 개성이 드러난다는 걸요. 신기하게도 저는 거울을 가까이서 들여다볼 때면 제 얼굴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이 유행할 때도 제 고유한 얼굴을 바꾸고 싶진 않았죠. 저는 한 번도 시술을 받지 않은 제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아요. 자연스럽게 멋스럽게 나이 드는 거.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관리의 방향입니다. 지난 날을 어렸을 때를 되돌아봤을 때 저는 진짜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되게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낮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제가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진짜 연기는 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연기를 배우면서 진짜 사람이 되어왔다 많이 느껴요. 남자친구도 저한테 지금도 가끔 그 전화번호에도 망나니라고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기만의 그냥 애칭인 거예요. 망나니 애기곰. 그냥 애기곰도 아니야. 망나니 애기곰. 그만큼 제가 성격이 다듬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이 되고 좀 성숙해진 거는 아무래도 연기 공부가 저에겐 도움이 됐다. 진짜 연기를 배우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데미안이 알을 깨고 나오듯이 저는 그렇게 나와야 했었고 깨지고 나서 연기가 좀 확장이 된 것 같아요. 나를 깨고 나오니까. 그래서 나의 열등감을 부셨고 어쨌든 그 열등감이 나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어요. 저 역시 오디션장에서 감독님께 잘 보이려고 긴장하고 하거나 그렇긴 하지만
이젠 알죠. 기준은 그들이 아닌 나여야 한다는 걸요. 그러니까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변형시키는 순간 진짜 나의 색깔은 사라진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꼭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린아이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건 무엇을 꾸며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은 바로 그거예요. 자존심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자존심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까? 어떻게 건강하게 나의 자존심을 지킬까? 그거 같아요. 최근에 한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번 봤을 때도 좋았지만 이상하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함이 남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다고만 느꼈는데 올해 다시 보니까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영화는 나에게 계속 위로를 줄까? 영화의 주인공은 도쿄에서 공공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기만의 루틴을 하고 집을 나서기 전 하늘을 한번 바라봅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고 음악을 들으며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다시 더러워질 화장실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점심에는 공원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코모레비.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매일 다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매일 다르구나. 그 순간 저는 지금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지금을 잘 살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와도 그걸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아껴두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금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지금을 느끼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과거나 미래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쫓고 지금이 아닌 어딘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영화를 통해 생각이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루틴 속에서 살아가는 삶,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만 그래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삶. 그 모습이 이상하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아,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우리는 흔히 워라밸을 일과 삶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일을 할 때도 내 삶의 태도가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균형 아닐까? 결국 삶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반복되는 하루가 지루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버티고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미래에 쫓기듯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치스러울 만큼 현재를 느끼며 살기로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듯 모든 걸 다 이루어도 허망한 것이 삶이라면 결국 남는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배우로 창작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을 잘 살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서촌 식당. 한 명에. 아, 네. 서촌에 자주 오긴 하는데 이렇게 주말 토요일날 혼자 낮에 온 거는 진짜 처음 아니면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주말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잘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근데 오늘은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좀 활동을 해야 에너지도 나는 것 같고, 장소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면 능률도 올라서 오늘은 점심도 먹고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글도 쓰려고요. 이렇게 동네에서 조금만 나와도 벚꽃을 볼 수 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톤을 바꾸는 건 숫자가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간과 내가 입는 색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었다. 지나가다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카페, 라인 커피 로스. 희한해요. 제가 어디만 가면 자꾸 사람들이 따라와요.